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걱정 말아요 코너인데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밭도 갈아 농사도 지어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꿈꿔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노후에는 이런 전원 생활을 참 그려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귀농 귀촌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 이 귀농 귀촌에 좀 잘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OK 시골의 김경래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OK 시골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OK 시골 어떤 의미로 OK 시골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시골 좋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원 그냥 귀농귀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원주택, 전원생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도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고 그리고 월간 잡지도 뭐 발행을 하고 또 원래? 출판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골로 가서 강원도 네. 행성에 옮겨갔고 회사도 옮기고 저도 이제 옮겨 살면서 네. 꽤 됐습니다. 한 그 10년 넘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마을 만들기도 하고 오, 뭐 그러셨어요? 집 짓는 일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넘었죠. 예. 그럼 2005년도부터 오, 예. 오래되셨네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 그래도 그렇게 쉽게 옮겨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을 예. 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했던 일 자체가 전원주택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웠고요. 그리고 가는 것도 2단계 이제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강원도 원주 시내 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시골의 집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며 살다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골 옮겨간 건 한 5년 정도 되고 지금은 네. 이제 강원도 행성에 행성 안흥이라고 찐빵 유명한 동네에 네, 네, 안흥 찐빵. 예. 거기에 이제 터를 잡고 지금 그렇게 뭐 회사도 하고 OK 시골이라는 회사도 하고 제가 이제 전원 생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뭐 이제 전원 생활을 하시지만 뭐 흔히 말하는 귀농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는 일은 아니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젊은 층에서는 전원주택 사실은 이게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서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농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또 연세 드시니까 좀 편안하고 그러니까 노후 은퇴하고 나서 가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또 이제 차원에서 전원주택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원주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제 전원주택은 이렇게 뭐 연구하시는 분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근교,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집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그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도 전원주택이라고 얘기할 때는 시골에 있는 집인데 그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개념은 없어요. 이렇게 정확히 개념 없는데 시골에 있는 집 중에 도시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짓는 집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뭐 행정이나 제도권 내에서는 농촌주택도 되고 농가주택이라는 얘기도 되고 농업인 주택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도시에서 사시다가 전원 생활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짓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귀농, 귀촌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이야기죠. 귀농, 귀촌?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그 귀농은 그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고 시골 가는 게 귀농이고 귀촌은 농업과 관련 없이 뭐 다른 어떤 본인이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그 거처만 옮겨서 노후를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그런 옮겨서 시골에 가는 걸 귀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귀농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런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시골 가서 짓는 집을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별장처럼 쓰고
싶다 또는 예, 뭐 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전원주택을 많이 알아보고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관심은 있더라도 좀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두렵고 막막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라고 하든 아니면 기농이 되든 기촌이 되든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어떤 땅을 사야지 되는데 그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 할 것인가를 빨리 정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은퇴 후에 여유 있게 사시겠다 그런다 그래도 네. 꼭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농기촌에서 전원주택 지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은 땅 찾아서 좋은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그거보다 내가 할 일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일에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집, 맞는 땅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땅보다 좋은 집보다 맞는 땅, 나한테 맞는 땅, 맞는 집이 더 중요하고 네. 그 맞는 땅에 맞는 집을 짓고 내가 거기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게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집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꼭 뭘 할 것인가가 우선 빨리 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할 일이 있는지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는 땅, 맞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땅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의미시죠? 이제 실제로 보통 보면 경관 좋은 곳 우선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관 좋은 곳은 경관이 좋은 것이지 내가 할 일하고 내가 살면서 그 땅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뭐 특별하게 할 일 없이 그냥 경관 좋은 것만 보고 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할 일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일에 맞는 땅을 사고 뭐 귀농을 하든 기촌을 하든 기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가서 뭐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든가 야생화를 가꾼다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선 먼저 일을 하고 나한테 맞는 땅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에 은퇴하고 나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이제 그런 여유로운 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이제 50 플러스 저희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일이 새로운 일을 또 이제 시작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럴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부부간의 의견이 맞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집안에서 보면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남편은 이제 은퇴 후에 좀 가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 쉬고 싶은데 주로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는 도시 생활 떠나서 시골 가서 산다는 게 좀 꺼려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론 아까 이제 일하고 결부시켜 이야기 드리면 일이라는 부분이 꼭 뭐 돈을 벌고 창업을 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남자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거의 남자분들은 70%가 시골 가서 늙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또 70%가 아파트에서 늙고 싶어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비극의 시작이죠, 이게. 그런데 싸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실제로 보면 남자 혼자, 그러니까 남편분 혼자서 시골 가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뭐 주말부부 아닌 주말부부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옮겨가 산다는 것보다 도시도 살고 시골도 살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사는데 아내분들이 이렇게 좀 같이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남편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 크죠. 가면, 매일 회사만 다니던 남자가 시골 가서 가면 텃밭도 가꿔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겠냐. 그걸 못하면 결론은 아내 입장에서 내가 다 할 일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일과 관련돼서 얘기한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서 이제 아내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결론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주변에 있는 일들이
그 땅을 가꾸고 집을 가꾸고 거기에다 식물을 심고 하는 꼭 농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농업 비슷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시면 틀림없이 재미있게 사십니다. 네. 근데 그거가 재미없을 것 같고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유 있게 그냥 좋은 집 지어놓고 여유 있게 마당에 잔디 깔고 네. 바베큐 파티나 하고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이 그림같이 집을 짓고 그 생각만 하고 가다 보니까 네. 아내분들도 이제 과연 그게 될까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 몇 번 해보면 지겨운 일입니다. 네. 재미없어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어떤 이따금 한 번씩 그런 펜션이나 콘도 빌려서 놀러 갔다 오는 게 낫지. 네. 그걸 계속 그러면 그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내가 집이 목적인지 전원 생활이 목적인지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적을 정확히, 목표를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제 전원 생활이 목적이라 그랬을 때는 나는 단순하게 집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그냥 좋은 집 지어놓고 경관 좋은 데 지어놓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전원 생활 가서 생활을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꼭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창업이 아니더라도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만 재미있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귀촌을 이제 이렇게 계획하려면 이제 부부간의 합의도 잘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리상으로도 기존에 살던 곳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적응할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서울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위주로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강원도, 권. 그러니까 지금도 고속도로나 이렇게 교통이 좋아져서 강원도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상당히 가까운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죠. 실제로 보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가 지금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 주말별장, 세컨하우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시를 정리 안 하고 시골 가서도 시골집 하나 마련해 놓고 살겠다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곳, 실제로 쉽게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라야지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자기가 부담 있게 거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주 못 가니까 이제 집을 지어 놓은 것도 망가질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또 아내는 안 간다 그러면 혼자 또 왔다 갔다 하기도 몇 번 해보고 나면 또 이게 또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꼭 내가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얼마나 자주 그렇게 이제 세컨하우스 개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가까운 것을 떠나서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 아는 분 가운데는 이제 가까운 데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다가 한 1, 2년 그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겨서 아주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 기간을 좀 거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가서 거기서 딱 산다 그러면 조금 두려울 것 같기도 하니까. 지금 0120님. 저도 귀촌이 늘 꿈인데 아내를 아직도 설득 못 시켰네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은퇴자들이 모여있는 시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는데. 네. 은퇴자들이 모여있는 시골이 이렇게 은퇴자들만 모아갖고 이렇게 시골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정책에서 이런 어떤 마을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아니고 귀촌하시는 분들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반 시설을 해주고 이런 마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두 분이 가서 사시면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또 오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죠. 마을이 형성되는 거고요. 네. 지금 174 하나님. 저는 몇 년 전 귀촌하려고 하다가 전원주택 토지 구매하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셔요. 그랬더니 다시 도전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도로 없는 땅을 사서 그러니까 맹지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우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듣고 아까 얘기대로 허가 받을 수 있는 땅이다. 도로가 있다 그래도 허가 네. 받을 수 있는 집터로 허가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사는데 실제로 그게 그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반 시설을 하고 뭐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학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잘못 이제 손을 대면 땅은 있어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못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천에 옮기셔야 될 텐데 요즘에는 그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크고 뭐 좋은 집이 아니라 좋다는 게 뭐 넓고 뭐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자그마한 집들도 많이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땅콩주택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그 땅콩주택은 이제 마당을 공유하는 집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구 같이 어울려 살고 뭐 세 가구 어울려 살고 이렇게 이제 시작했던 집인데 이제 그거가 지금은 사실 좀 뭐 시들해졌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그 보통 보면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사실 가서 살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당에 내 집이 있는 것을 다 원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특징은 작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땅도 작은 걸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많이 이제 찾아서 다니시는데 그 이유가 완전히 옮겨가 살겠다는 분들보다 좀 도시를 조금 남겨놓고 가겠다. 그러니까 도시 아까 얘기하기대로 아파트 좀 남겨놓고 그렇게 살아 좀 보고 한 3년이든 이렇게 살아보고 괜찮으면 또 옮겨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구도를 이제 이거 멀티 해비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수의 주거 공간을 갖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시골에 조그만 집 하나를 이렇게 거의 왔다 갔다 하면 살겠다 이런 구도를 짜시는 분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주말주택 얘기도 나오고 뭐 주말 별장이라서 럭셔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고 소박한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시중에도 상품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막상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여유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전원 생활은 꿈꿀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귀촌을 해서 뭐 연금이나 뭐 따로 그런 수익이 없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을까요? 농사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죠.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기술이나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 충분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기술도 많이 배우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선택하시라는 이런 이야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릴 적에 이렇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시골에서 고생하고 자란 분들 같은 경우는 안 가려고 절대로 안 간다 그러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어깨 넘어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릴 적에 그렇게 이제 농사했던 그런 거 봐왔던 것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8188님. 어제 양평 가서 상추 솎고 왔는데 모기한테 잔뜩 물리고 왔어요. 덕분에 맛있는 상추는 먹었는데 손목도 아프고 나이를 먹어서 귀농하는 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유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상추도 드시고 이게 건강한 거죠 뭐. 근데 농사를 큰 규모로 짓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겠지만 처음부터는 좀 자그마하게 아까 정보도 자세히 파악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줄 만한 게 뭐 있으실까요? 추천보다는 이제 지금 이제 방금 그 소개하신 그런 분들 같이 이게 사실 시골 가서 사는 게 뭐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 재미있게 살려고 하다 보면 텃밭도 가꿔야 되고 잔디도 가꾸고 집도 가꾸고 뭐 이러다 보면 일이 많죠. 그게 결론은 노동이 돼 버리면 재미가 없어져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작게 자기 몸피에 맞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게 뭐 작게라고 해서 무조건 집이 작고 뭐 떠나서 하여튼 자기한테 좀 무리하지 않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뭐 해보고는 싶은데 두렵다 그러는데 그래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골 가서 사는 게 재미있을 것인가. 아까 얘기대로 풀 뽑고 뭐 나무 심고 이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두려움은 그냥 무시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체질적으로 좀 맞다 그러면 재미있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사시다 보면 그런 두려움 다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가면 되는데 단 무리하게 하셨다가는 무리하게 투자하고 했다는 후회를 많이 하세요. 네. 예. 그 자연스럽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경험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자, 6817님 전원주택 그림은 참 좋은데 외로움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또 함께 하던 한쪽이 먼저 가면 더 큰 외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쓸쓸함 얘기하셨는데. 그 도시에 사시면 쓸쓸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살면 이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 틈도 없고 재미있게 살아보면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이렇게 또 그런 그 지자체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네. 뭐 이렇게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 거기서 친구 사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도시보다 훨씬 바삐 삽니다. 네. 그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또 이렇게 그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의외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심할 틈이 없고 그 주변에 오히려 그 사람 사는 정을 더 많이 느끼며 산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함께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오히려 더 자주 만나 뭐 하나에서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고 연락을 오히려 더 자주 한다고. 이 도심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살아도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모르고 사는데 떨어져 있어도 서로 잘 알고 지내서 그런 사람 사는 정을 또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깁니다. 오시면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2627님께서 도전하세요.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동경만 하게 돼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닭이 낳은 달걀 사진 비닐하우스에서 이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양계장 하시나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귀촌하시는 분들 하셔서 하시는 분들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빨리 못한 것 후회하는 것이 의외로 많으세요. 어차피 올 거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오는 게 한 해라도 빨리 오는 게 좋았을 걸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은 미루지 말고 하되 정보를 꼼꼼히 잘 파악하고 일단 할 일이 있는지 파악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전원주택 또 마련하시고 귀농과 귀촌에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또 할 일이 있으시니까 굳이 농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꿈꾸는 분들께 특히 저희 50플러스 애청자분들께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재밌게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귀농이 아니고. 그게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대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거기서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책 쓰고 책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도 다니고 이제 전원주택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토지 사서 개발하고 집도 짓고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두려움 다 접고 그냥 가시는 게 더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서 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어렵지가 않아요 하셨는데요.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얘기 들어도 어렵게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일단 그러면 이제 도전해 보는데 그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까지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제가 1호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혼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특히 이제 강원도, 그러니까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나 충청북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수도권 위주로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토지, 그러니까 평수를 계산했을 때 토지 한 150평, 뭐 주택 15평, 그리고 가능 자금 한 1억 5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요 정도면 빠듯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귀촌해서 집 짓고 터 마련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집이 좀 커진다든가 땅이 좀 하고 내가 거기서 특별하게 뭐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아래로 생각해서 계획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네. 예, 그래서 정착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1호 법칙을 좀 생각하셔 갖고 거기서 조금 내가 필요한 부분을 플러스 한다 생각하시면 예산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예, 예. 오늘 OK 시골 대표 김경래 대표님과 함께 전원 생활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2627님께서 아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달걀이 아니라 새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네. 사진 자세히 보니까 새 둥지에 있는 새알이네요. 제가 이렇게 허당이에요. 제가.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애청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더욱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따로 연락드릴게요. 내일은 현충일이라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하루 쉽니다.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끝곡으로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Life is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